서울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보라가 거리를 휘감는 밤, 김지은은 차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었지만 시야는 희뿌옇게 흐려져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갑자기 도로변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비틀거리며 서 있는 게 보였다. 지은은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다. 괜찮아요. 타세요. 그녀가 소리쳤고 그 여인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여인은 감사합니다. 정말이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건 바로 그녀의 옛 연인 이민지였다. 5년 전 지은이 가족의 압력으로 헤어진 그 민지. 눈보라 속에서 재회한 그 순간 지은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고열로 앓고 있었고 민지는 피로에 지쳐 있었다. 왜 여기서? 지은이 물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함이 과거의 추억을 소환했다. 대학 시절 그들은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웠다. 캠퍼스에서 몰래 손을 잡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자가 여자를? 그건 병이야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결국 민지를 떠났고 그 선택은 그녀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었다. 이제 민지가 아이와 함께 나타난 건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이 아이는?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아이야. 결혼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28살, 성공적인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가족의 기대에 따라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려 했지만 항상 실패했다. 나는 여전히 민지를 사랑해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민지가 깨어나자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지는 결혼 후 남편의 무관심과 사회의 시선에 지쳐 있었다. 너를 떠난 후 나도 포기했어.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 하지만 이 아이를 낳고 나니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선택이 민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미안해. 지은이 중얼거렸지만 민지는 지금은 그냥 여기 있어줘라고 말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눈보라가 그치지 않는 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지의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는 걸 알았다. 민지는 그 사람이 날 찾을 거야 라고 두려워했다. 지은은 혁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심의 갈등이 시작됐다. 민지를 도우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까? 가족이 알면?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지은은 움츠러들었다. 민지는 나는 이혼할 거야. 하지만 아이 때문에 라고 고민했다. 지은은 민지의 눈을 보며 과거의 사랑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의 남편, 박준호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내 아내와 아이를 데려가겠다 라고 그는 소리쳤다. 지은은 문 앞에 서서 민지가 원하지 않아요 라고 대항했다. 그 순간 싸움이 시작됐다. 준호는 분노하며 너 뭐야? 민지의 친구. 아니, 그 이상인가? 라고 의심했다. 민지는 아이를 안고 떨었고 지은은 그냥 가세요. 민지가 결정할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이 결혼은 약속이야. 이혼. 꿈도 꾸지 마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은은 민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준호의 말에 상처받았다. 너처럼 여자가 끼어들어서 우리 가정을 망치려 해.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느껴졌다. 민지는 결국 준호와 함께 갔지만
지은에게 연락할게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그녀의 결정이 또다시 누군가를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웠다. 그날부터 지은은 민지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전제 결혼할 거니? 라고 물을 때마다 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민지와의 재회는 지은의 일상을 뒤집었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고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한 친구, 수연은 동성애. 그건 선택이 아니야. 그냥 병원 가봐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지은은 그런 말에 상처받아 관계를 끊었다. 이제 민지가 돌아온 상황에서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자.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준호가 의심해. 하지만 나는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나도 그래? 하지만 가족이 이라고 망설였다. 그들의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민지는 아이를 위해 참았지만 이제는 안 돼. 나의 행복도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사랑이 확인됐다. 하지만 카페를 나서다 준호를 마주쳤다. 그는 격시. 너희 둘이 라고 중얼거렸다. 배신의 시작이었다. 준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민지를 끌고 가며 집으로 가자. 이 여자랑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쫓아가려 했지만 민지가 가지 마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가 모든 걸 알았어. 너와의 과거를.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떻게? 민지가 대답했다. 내 일기를 봤어? 대학 때 우리 이야기. 지은은 후회했다. 왜 그때 더 강하게 싸우지 않았을까? 가족의 압력이 너무 컸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선언했고 지은은 순종했다. 이제 그 선택의 대가가 돌아왔다. 민지는 지혼 소송을 낼 거야. 하지만 준호가 아이 양육권을 주장할까 봐 무서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 알아볼게 라고 약속했다.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혼은 가능하지만 양육권은 어머니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가 당신들의 관계를 증거로 들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민지와의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상사가 요즘 왜 이렇게 산만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민지와 함께라면 행복할 텐데 가족의 실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지은은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삼켰다. 네, 생각해볼게요. 민지와 지은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지는 결혼할 때 나는 너를 잊으려 했어. 하지만 매일 밤 너를 꿈꿨지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미안해. 내가 약했어.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준호가 민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는 분노하며 지은의 회사로 찾아왔다. 내 아내를 유혹하지 마. 소란이 일었고 동료들이 쳐다봤다. 지은은 창피함과 분노로 떨었다. 민지가 원하는 거예요? 강제로 붙잡지 마세요. 준호는 너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정상지라는 단어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 사건 후 지은은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김지은이 레즈비언인가 봐.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해졌다. 한 상사가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나 포기할까 봐 무서워. 민지는 우리 함께 싸우자.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회사 소문을 듣고 전화 왔다. 그게 정말이니? 민지. 그 애랑 다시. 지은은 네,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어떡해. 우리 집안 체면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가족의 압력에 무너질 뻔했다. 민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준호는 민지가 동성애자예요. 아이에게 나쁜 영향 줄 거예요 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증거가 있나요? 준호는 과거 일기와 메시지를 제출했다. 민지는 변호사와 함께 반박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저는 좋은 엄마예요. 지은은 증인으로 나섰다. 민지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동성애 이혼 소송지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에 실렸다.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비정상 아이 불쌍해 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 민지를 봤다. 우리 계속할 수 있을까? 가족의 반대는 더 세졌다. 지은의 오빠가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당해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제발 포기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사랑 vs 가족. 민지는 나도 가족을 잃었어. 부모님이 연락 끊었어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한밤, 지은은 민지에게 결정했어.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 중 일부가 등을 돌렸다. 수연은 너 미쳤어. 왜 그런 선택을 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지게 나야? 후회 안 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소송은 길어졌다.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민지와 지은은 손을 잡았지만 공개적으로는 숨겼다. 판사는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라고 말했다. 준호는 민지가 지은과 관계를 맺으면 아이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라고 주장했다. 민지는 아이는 사랑받고 있어요. 제 성적 지향이 부모 역할에 영향 주지 않아요 라고 반박했다. 지은은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보수적일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그들의 사랑은 범죄처럼 취급됐다. 뉴스에서 LGBTQ 시위가 보도될 때마다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소송 중 민지의 부모가 나타났다. 그들은 민지야, 제발 돌아와. 이혼하지 마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부모님, 저 행복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부모는 지은을 노려보며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애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사랑이 민지의 가족을 파탄냈다. 밤에 민지와 대화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는 아니야.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였다. 지은은 차별이에요.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제 실업자가 된 그녀는 미래를 걱정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와 셋이 지냈다. 처음엔 행복했다. 아이가 웃을 때, 민지가 요리할 때,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집에 남자 없어? 두 여자가 아이 키워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한날 아이가 유치원에서 엄마, 왜 아빠 없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와 헤어졌어. 하지만 지은 이모가 있어. 아이는 지모가 좋아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은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준호가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민지가 부적합해요 라는 주장.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이 나왔다. 심리학자는 동성 부모 가정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판사는 망설였다. 사회의 압력이 컸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반대 동성애가 트렌드였다. 지은은 데모에 참여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피켓을 들었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돌을 던졌다. 부상당한 지은을 민지가 간호했다. 위험해. 왜 나갔어? 지은은 우리 미래를 위해 라고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오빠가 말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지은은 죄책감에 무너졌다. 민지는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안 돼. 우리는 오라. 하지만 내심의 갈등은 컸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맞을까? 친구 한 명이 너희 선택 존중해라고 지지했다.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소송 판결 날이 다가왔다. 판사는 장유권은 어머니에게. 하지만 준호의 면접권 인정지라고 선언했다. 승리였다. 민지와 지은은 포옹했다. 하지만 준호가 지게 끝이 아니야 라고 위협했다. 그는 언론에 이야기를 팔았다. 동성애자가 내 아이를 키워 헤드라인. 사회의 비난이 폭발했다.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비정상 나가라. 그 압력에 민지는 흔들렸다. 아이를 위해. 준호에게 돌아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이 보였다. 아이 미래가 걱정돼.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봐의 지은은 함께 이겨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결정은 예상치 못했다. 한밤, 민지가 미안해. 준호와 화해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우리 사랑은 민지는 울면서 아이를 위해 희생할게. 지은은 무너졌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다음 날 민지는 아이와 함께 떠났다.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이게 끝인가? 지은은 며칠을 침대에서 보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민지의 배신은 그녀를 파괴했다. 아이를 위해 라는 말은 이해했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에게 돌아갔다. 어머니는 잘 됐네.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정상. 그게 뭐예요? 라고 반발했다. 아버지는 깁 다물어 라고 소리쳤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느껴졌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녀는 솔직히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불합격 통보가 왔다.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하지만 아이가 행복해.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친구 수연이 찾아왔다. 너 잘못 아니야? 사회가 문제야. 하지만 지은은 내 선택이 잘못됐어 라고 자책했다. 밤에 꿈을 꿨다. 민지와 함께 웃던 날들. 깨어나 울었다.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LGBTQ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공감했다. 한 멤버가 포기하지 마의 변화는 올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힘을 얻었다. 블로그를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 제목으로 경험을 썼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가 너 생각해. 하지만 아이 때문에. 지은은 그만해. 민지의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그리워했다. 한날 민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아이는 없고 혼자였다. 준호와 싸웠어. 아이는 준호에게 맡겼어.
너 없인 못 살아의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이를. 어떻게, 민지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내 삶도 중요해. 희생만으로는 안 돼, 지은은 갈등했다. 용서할까? 민지의 눈에는 후회가 보였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쉽지 않아. 내가 날 버렸잖아. 그들의 대화는 길었다. 민지는 두려웠어. 사회의 압력에 지은은 나도 그랬어. 하지만 포기 안 했어. 민지는 울면서 용서해줘. 지은은 포옹했다. 사랑은 여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사회의 시선은 더 날카로웠다. 직장에서 차별, 이웃들의 수군거림. 지은의 어머니가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불안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다시 시험받았다. 한 사건이 터졌다. 민지의 전 직장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으로 해고됐다. 그녀는 울면서 왜 나한테만, 지은은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성적 지향 차별 주장. 법정에서 증언했다. 우리는 평등한 권리가 있어요. 판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실망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도됐다. LGBT 차별 소송 지지자들이 모였다. 데모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가족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다. 어머니가 민지 만나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에서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민지야, 우리 지은 잘 부탁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다. 지은은 희망을 봤다. 하지만 준호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민지, 아이가 엄마 보고 싶대. 아이가 전마라고 달려왔다. 민지는 안았고 지은은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여전했다. 이게 가족인가?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삶을 꾸렸다. 아이는 주말에 왔고 셋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 실망했지만 포기 안 했다. 모임에서 활동하며 젊은이들을 도왔다. 한 소녀가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안 나요 라고 상담했다. 지은은 천천히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조언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민지는 새 직장을 찾았고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자유로웠지만 불안정했다. 한날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은 달려갔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내 선택을 이해 못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사랑해요. 화해의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민지 데려와 라고 말했다. 병실에서 민지가 인사했다. 아버지는 나이 잘 키워라고 말했다. 가족의 수용이 시작됐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이미지 문제 지은은 항의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상사는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와 지은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행복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비정상 아이 불상 지은은 무시했다. 우리 사랑이 중요해. 바이가 자라며 물었다. 지은 이모는 왜 엄마랑 살아? 민지는 지은 이모가 엄마 사랑하니까 라고 설명했다. 아이는 나도 사랑해 라고 말했다. 따뜻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준호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양육권 재심사 지우는 동성 가정의 부적합 지은과 민지는 싸웠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아이의 행복 증명시라고 말했다. 아이가 증언했다. 엄마와 지은 이모랑 사는 게 좋아요. 판사는 감동받았고 기각 선언. 승리였다. 준호는 포기했다.
아이 행복이 최우선지라고 말했다. 화해에 손을 내밀었다. 지은은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이제 평화가 왔다. 하지만 지은은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 직장, 사회와 싸운 데가. 삶은 계속됐다. 지은과 민지는 책을 썼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 베스트셀러 됐다. 사회 변화에 기여했다. 젊은 LGBTQ들이 감사해요 라고 편지 보냈다. 지은은 만족했다. 하지만 가끔 과거를 돌아봤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후회 안 해라고 서로 말했다. 결말은 행복했지만 여정은 힘들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옳은가?